2월 달에 저기 처장님하고 손혜원하고 만났을 때 이미 얘기가 다 됐을 텐데 다 5월, 되다, 7월에 다 계속해서 된다는 갔을 게 무슨 적에는 의미? 아니 의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십니까? 뭐가요? 아니 제가 2월 달에 아니 2월 손혜원 달에 의원을 만나러 완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특정인한테 정보 독점이나 선점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선점의 그게 기회를 공정합니까? 우리 보훈처장님 자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자고 오신 겁니까 지금? 그 판단 근거. 그러니까 딱 말고 오늘 내시기. 보훈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저는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무장관이 주무기관장이 보훈 대상 선정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직접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손혜원 의원 만났을 때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던가요?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 그동안에 6차에 걸쳐서 국가유공자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애로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듣고 제가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니 다시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손혜원한테 얘기했던 그 시점에 네. 다른 그때 어떤 그 신청자 탈락자들한테도 그러한 그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 알려줬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나- 부분은 특정인에게 정보의 독점이나 선점 기회를 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공정한 행정입니까? 선점 기회라는 그 건 이후에 보훈예고국장은 왜 2번씩이나 더 추가로 손혜원 의원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한테 주무국장이 가서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 행정이고 정책 집행이냐? 심사 진행 사항을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언론에 여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심사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 심사가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 그거는 드리러 다 갔었고요. 아는 얘기고 네. 2월달에 저기 처장님하고 손혜원하고 만났을 때 이미 얘기가 다 됐을 텐데 다 5월, 되다- 7월에 다 계속해서 된다는 갔을 게 무슨 적에는 의미? 아니 의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십니까? 뭐가요? 아니 제가 2월 달에 아니 2월 손혜원 달에 의원을 심사 만나러 완화할 거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특정인한테 정보 독점이나 선점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선점의 그게 공정합니까? 선점의 기회를 준 거는 그러면 아니 선점이라고 다른 신청자들한테 왜 이런 의원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 공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독립유공자의 그 현황을 보니까 독립유공자로 추정을 그러니까 36년간 일제 치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추정 인원이 300만이었습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설명을 2월 달에 드리는- 손혜원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5월, 7월에 그 담당 주무국장이 또 가서 보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과정을 설명을 드리러 그러니까 이해 갔었습니다. 당사자한테 민원인한테 그 과정을 이해- 주무국장이 가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훈처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전례의 있었어요? 이런 전례의 사례가 문제가 단 한 아니라요.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그 기준을 완화하면서 아니 그런 전례가 적극 있었냐만 발굴이라는 답변하세요. 적극 발굴이라고 하는 아니 발굴도 좋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냐 이거예요. 이게 손혜원 의원한테 주는 독특한 유례 아닙니다. 없는 사례.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 다른 사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얘기가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요청- 직접 만나고 거기 주무국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가시고 주무국장이 직접 가고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문의가 아니 오면? 장관이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주무국장이 직접 갔습니까 그러면? 문의가 오면? 주무국장이 갈 수도 있고 아니, 상관이 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사례를 설명 지금 대시라 이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무국장이 언제 어떤 사례에서 손혜원 의원하고 동일한 처우와 예우를 해서 가서 보고했다. 그 전례를 대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네, 드리겠습니다만 찾아서. 예, 오후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특정인에게 정보의 독점이나 선점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불공정한 행정이고요.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특혜 행정입니다.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본인만 보훈처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 업무의 이전에 근간을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태규 의원님 뭐 1분 더 드려요 일단 어떻게 해요? 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주기 전에 우선 1분 더 쓰시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쓰시겠어요? 예. 여러분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드셨는데 일단은 뭐 당사자를 대신해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유이동 간사님께서 우선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보훈처장이 보여주는 그 태도는 제가 국회의원 된 경력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보훈처장이 저희 의원들한테 질문하고 대답을 구하는 자리인지 저희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구하는 자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태도에 대한 지적과 다시는 이런 예.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주의를 촉구해도 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갖다 더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 이 자리는 국민이 묻는 자리거든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 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묻는 자리입니다. 우리 보훈처장님 자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자고 오신 겁니까 지금? 어떤 거든 다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묻는 거에 대해서 서류를 내시든 답이 끝나고 할 때 하셔야지. 지금 그 자리가 국회의원인 줄 아십니까? 예, 성일종 의원님. 굉장히 잘못된 방향에서 지금 진행하고 대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국가보훈처장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를 또 가능한 최대한 발굴하고 또 그 한편에서는 그 선정 경위에 있어서 의문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야당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도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다 짚어보자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의혹이 소명이 되면 국가보훈처가 한 업무의 정당성과 또 지금까지 우리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권위가 더 빛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도를 갖다가 과정을 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장께서는 이게 지나간 이슈이지만 여전히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마 뭐 한두 번 말씀에 이렇게 5분 내 짧은 시간에 답변하다 보면 답변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격앙될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적 의혹과 또 국회에 대한 그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 충분히 그 취지를 듣고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와 같은 그러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갖다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그 방금 보여준 처장의 그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의를 촉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언성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국가보훈처장께서 그 딱히 이 부분 때문에 사과하라고 짚어서 제가 지적하기에 아직 조금 뭐 제가 딱 짚어지지가 않아 갖고 만약에 김종석 의원님이 이런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억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의 발언이 정말 심각하게 국회를 모독하는 바이라고 짚어주시면 제가 그걸 갖고 사과를 촉구를 하겠는데 그게 좀 제가 적절히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 피부전 보훈처장님, 예, 그 한 분이라도 더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는 그 의혹은 충분히 이해가 하나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 중에 충분히 중간에 끼어들면서 계속 그 발언을 막는 행위는 피감의 보고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그 보훈처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동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반대한 듯한 바로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또 국회의 어떤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유의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보훈처장님 하여간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훈처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도 알아요. 아까 뭐 영부인하고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로 이제 격앙돼 갖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질의를 갖다 끊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보훈처장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보훈처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질의를 갖다가 끄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네. 넘어가면 이게 수용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제가 끼어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